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식갑자 중에서 지난 시간에 물론 뭐 갑자부터 계까지 60개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갑오순, 그 다음에 갑진순, 갑인순 이렇게 이제 30개 기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3-4시간, 3-4번 정도 이렇게 쭉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갑자부터 계까지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경험을 어떤 도입을 해서 연상해서 이게 기억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연상기억법이라는 것을 응용을 해서 갑오부터 갑진, 갑인순, 육식갑자순을 한번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육식갑자 그림으로 갑오, 갑진, 갑인순 이제 기억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천간에 있는 10개 기운이 있죠. 갑을 서수가 1이에요, 갑이. 그 다음에 을은 2, 병은 3, 정화는 4, 무토는 5, 기토는 6, 경금은 7, 신금은 8, 임수는 9, 계수는 0번. 혹은 여기가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8선에 관한 거를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38선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38선 나왔죠? 첫 번째 그림이 철조망에다가 이제 위에 전투복을 벗어놓고 밑에 보면 군인들이 보통 머리에 쓰는 지금 모자하고 같이 쓰는 투구라는 게 있어요. 전쟁터에서 쓰는 그런 경우. 그걸 이제 혁대에 찾는 물통 같은 거 이렇게 다 풀러놓고 지금 초병이 근무지 이탈했죠. 자, 우리 이런 경우를 군대에서 이렇게 순찰하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한번 소위 이제 이런 게 발각이 되면은요, 이건 영창갑니다. 우리 사회세기는 교도소도 가는 거라고.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정유탱크라고 그래서, 정유탱크. 요 정유탱크 모습이 보이죠? 군대 내에서 자동차라든가 기타의 뭐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모든 기름을 이렇게 큰 탱크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로 좀씩 받아다 쓰는 건데 요 정유탱크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초병은 정위치에 서가지고 이렇게 딱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초를 제대로 이렇게 근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죠. 왼쪽에 앞에 처음에 뵀던 그 초병은 지금 보이질 않고 어디에 근무지 이탈된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이 보초는 제대로 서가지고 총을 딱 잡고 전방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북에서 어떤 문제가 혹은 간첩이나 어떤 초병이 이렇게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딱 쳐다보고 있죠. 요 그림 세 카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걸 보시고 이제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그림이 초병 이탈이었죠. 자, 초병 이탈인데 이 38선에 요 30번에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여기에 있는 9개의 어떤 그림에서 나타나는 육식갑자가 38선에 해당됐을 때는 앞에는 다 무조건 여기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이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이 초병이 갑옷을 철조망에다 걸어놓은 걸 보셨죠? 이게 갑이니까 1번. 요 1번, 여기 1번은 요 갑이 있을 때 여기 1번이요. 갑옷.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을미입니다. 을미. 우리가 좀 얼미다, 장난기가 심하다, 뭐 어떤 그런 거를 좀 얼미다 그러죠. 근데 군대에서는 이런 친구를 우리가 고문관이라고 그래. 모든 초소, 초병,
그 같은 동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 고문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보초가 제대로 철조망에 서서 총을 들고, 자, 적군 앞에 전방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입초라고 해요. 딱 서 있는 상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건 동초고, 입초 상태에 서 있는데 지금 이탈돼 버렸죠. 이러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 전 부대원이 다 이제 기합받아야 되고, 예. 엄청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건 이제 얼미다고 그래. 이렇게 이 보초 쓰는 데서 자기 자리에 안 있고 벗어나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거 얼미다. 이 친구가. 세 번째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좀 낮춘 말로 병신 꼴값 한다고 그러죠. 3병.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이 근무지 이탈하는 바람에 이것이 발각되면은 모든 초소 전원이 다 단체로 기합받고 뭐 반성문 써야 되고 뭐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초병이 어떻게 돼? 병신 꼴값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림이 먼저 정유 탱크가 있어요, 정유 탱크. 거기 철조망에 이렇게 기둥이 서 있고 뒤에 정유 탱크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34번이 이제 정유 탱크라는 거예요, 정유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35번을 보면 이 기둥이 엄청나게 높아요. 기둥이 한 2m 정도? 왜냐하면 그 높은 상태에서 철조망은 이렇게 쭉 이제 거기다 걸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군바다가 바로 자, 우리 군인이나 아니면 좀 직장 생활하다 가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뭐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라든가 심한 어떤 힘을 쓰는 일을 하다 요즘에 가는 이제 군인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기둥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면 이제 소위 이제 무술, 그죠? 뭐 태권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공병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단 덩치도 좋고 무술 한 사람이 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계나 한 사람들이 그 기둥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6번에 보면 철조망 초병 뒷모습에 보면 뒤쪽에 순찰차가 지나갈 만한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또 다른 풀들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조망에서 그 도로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 횡단하는 거죠. 자, 쥐새끼 한 마리가 그림 보시면 쥐새끼 한 마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보초순 사이로 이렇게 길로 이렇게 횡단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지가 보초 쓰는 데서 저 길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싹 지나간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면은, 자, 이 초병의 여동생 이름이 이제 경자예요, 경자. 옛날에는 자자 돌림이 많죠. 뭐 순자, 그 다음에 미자, 뭐 인자, 경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경자 오빠. 경자 오빠가, 자, 초소에서 입초 딱 서가지고 총을 들고 지금 앞에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콩나물 따그래 이렇게 보이죠. 그게 뭐냐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심심하니까 한 3-4시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래를 한 50곡 이상은 불러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초를 이제 교대하는 시간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세는 정확하게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자 오빠를 연상하시면 되고, 38번에 보시면 그 총이 들고 있는 총이 등을 조금 이렇게 빼면 이렇게 좀 길게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뻗어나갔다 이렇게 총을 이렇게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총이 신축이 가능하다는 거. 좀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좀 누르면은 좀 총이 작아지기도 하고 신축이 가능하다. 자, 이제 39번에 보면 이 경자 오빠가 이제 군대를 막상 제대하고 지금 이제 외국을 나갈 때 이민 갈 때 그 지긋지긋했던 38선의 그 어떤 군대 생활도 막상 우리가 그 여름의 불도 어떻게 돼요? 쬐다가 벗어나면 우리가 서운하다 그러죠. 우리가 군대 생활이 그렇게 지긋지긋하지만 막상 제대하고 나면요.
그 굉장히 그게 평생 나머지 삶에서 그 군대 얘기가 이게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민 갈 때 이 군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군화. 전투화라고 그러죠. 이민 갈 때 이걸 이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민 갈 때 이렇게. 그러면 38선에 나오는 지금 이제 9개의 장면이 다 보이죠? 자, 초병이 이탈한 상태에서 갑옷을 철조망에 걸어놨는데 그 친구는 얼미다. 또 장난기가 있다. 좀 개구쟁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병신 꼴값한다. 이게 33번. 그 다음에 정유 탱크에 보면 철조망에 걸 기둥이 있는데 34번은 정유 탱크가 보이고 그 철조망을 치기 위해서는 자, 이 무술깨나 한 덩치가 좋은 자, 무술깨나 하는 그 군인이 철조망을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기둥. 그 다음 36번은 자, 초병에서 뒤에 있는 아주 자동차 한 대 지나갈 정도의 그 길이 있는데 그 사이를 건너가기 위해서 쥐새끼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라는 거예요. 37번은 이제 경자 오빠가 제자리에 정위치에 서서 자,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잖아, 혼자. 그래서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거기 보면 노래 음표 같은 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경자 오빠가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총이 신축이 가능하다는 조금 빼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누르면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39번은 자, 이렇게 언제 제대할까? 처음에 들어가면 정말 깜깜한데 우리가 흔한 말로 군대 생활이 어때? 군대 생활. 거꾸로 꿰더라도 시간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덧 시간 가서 제대해가지고 이민 가는데 그 지겹게 생각했던 군대의 그 어떤 생활이 막상 제대하고 나니까 보고 싶다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래서 이민 갈 때 옛날 추억을 더듬기 위해서 군화를 이제 이민 갈 때 가지고 갔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사막 40번 시리즈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자가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오게 되죠. 개수. 여기에 0번이죠. 40번이 계묘예요. 계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계모라고 그래요. 계모. 생모가 아니고 계모. 계모가 사막에 돈 벌러 가라고 계모가 사막에 보냈다. 우리 한참 중동에 그 열풍이 불 때 이 사우디 아랍이라든가 그 시리아라든가 여러 했던 중동 지방에 돈 벌러 간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계모가 사막에 돈 벌러 보냈다 했을 때 40번은 계모. 자, 요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40 시리즈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세 카테고리가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사막 있죠. 사막에 야자수가 있는데 이 야자수가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잎사귀가 자,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이 그늘이 보통 이 아랍 쪽에는 이제 건조하면서 고온이기 때문에 햇볕을 보면 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더운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늘에 보통 야자수 있고 야자수 열매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 묶여있는 녀석이 보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게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먼저 건설회사에서 사우디에 가가지고 한 3년 반 있다 왔는데 처음에 갔는데 전부 다 무당들 옷 입고 춤추는 것 같죠? 굿할 때. 그런 모습, 이게 아랍 쪽의 고유 의상입니다. 여기.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 낙타가 보이죠? 전형적인 사막의 모습이잖아요. 세 카트가. 낙타. 이렇게 해서 그림 이제 세 카트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막 시리즈에서 사막에 나오는 야자수, 아랍 고유의상, 낙타를 연상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사막에 나오는 앞에는 무조건 사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1번은 자, 야자수 입이 값지다는 거야. 그 더운 나라에서 자, 그 강렬한 태양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거는 그 야자수, 넓은 야자수 입이 이렇게 값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2번은 그 야자수 열매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보통 열매만 한 손을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들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호박이 있잖아, 호박. 그렇게 긴 거. 그런 식으로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이렇게 얼싸 안고 내려와야 되는데, 야자수 열매를 따가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안고 내려와야 돼. 얼싸 안고. 얼싸. 근데 이게 누구였었냐면은, 이 친구 이름이 병호였어요, 병호. 아랍인.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의 지금 야자수 잎을 따서, 그 야자수 열매를 따서 그쪽에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식량이니까 식량. 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웬만한 거 이렇게 더운 거 못 먹고 또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게 뭘 차려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야자수, 그 열매를 따먹고 혹은 뭐 작은 우리가 그 씨앗 종류 열매가 액기스잖아요. 더운 나라에서는 그냥 액기스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먹어야지 우리나라처럼 뭐 밥을 한 사발 먹는다든지 국을 또 한 대접 먹는다 이렇게 먹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당한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소모되기 때문에 액기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기 위해서 야자수 열매를 얼싸안고 내려오다가 걸려가지고 야자수에 이렇게 딱 묶여있는 모습이야. 그게 병호예요, 병호.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거죠. 그 나라 날씨가 이 병호처럼 열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거기 고유의상에 보면은 이 머리에다 이렇게 뭘 쓰고 있죠. 그걸 우리가 터반이라고 하는데, 고유 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돈 벌러 온 친구들이 보면 우리나라 옛날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감고 다녀요. 즉, 그게 우리나라 정미소 주인 아저씨가 왕개 같은 거 많이 날라오니까 머리 지저분한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건을 이렇게 묶어놨다고 이제 연상해 보시고, 여기서 정미소를 연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5분에 보면은 그 옷이 무신들이 입는 어떤 의상처럼 보인다는 거야. 무신. 그 다음에 46번에 보면은, 자, 저도 그때 이제 80년도에 갔다 왔는데, 처음에 공항에 내리면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원피스 같은 거, 그거 고유의상이 원피스거든요. 흰색으로 해서. 흰색을 왜 입어드냐면 그 강렬한 태양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기 위해서 검정을 입으면 더 죽겠죠. 그래서 흰색을 입어서 빛을 반사시키는 거야. 그 상태에서 발을 보니까 발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에 끌고 다니는 슬리퍼를 보니까 이게 단색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기워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이제 기워 신는다. 그 신발을 기워 신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그때 조금 몇 개월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알았는데 기워 신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수입해다 파는데 그게 그때 당시 이제 패션이었어요. 80년대에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슬리퍼가 우리가 보통 신발이라는 게 뭐 검정 고무신, 뭐 흰 고무신, 하얀 운동화, 귀끝에 뭐 검정 운동화 정도? 그런데 그때 가니까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쁘게 시켜서 신발을 만든 상태였어요. 이제 수입해서 파는 건데. 근데 그때 당시 그게 마치 기워 신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 여튼. 그 다음에 47번에 보면 기워지는 상태에서 사막에 보면은 이제 40, 낙타 그림이네, 낙타가 키가 2m가 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올라탈 수는 없어요. 조그만 사다리를 놓던지 사람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줘야 돼. 그 상당히 크죠. 그런 큰 낙타가 자,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야. 계속해서. 서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 모습이 경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보였다. 낙차. 그 다음에 48번에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낙타가 이렇게 경솔하게 움직였는데 낙타 주인 이제 시내였어, 시내. 여기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
그때 당시 탤런트가 황신혜가 있었죠. 미인 황신혜. 그래서 우리가 황신혜가 낙타를 이제 뭐 낙타의 주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번은 임자가 나오죠. 그럼 낙타의 우리가 주인인데 낙타의 임자는 황신혜였다. 그래서 요 신혜였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경솔한 낙타가 경솔하게 머리를 끄떡끄떡 흔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황신혜가 낙타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즉 낙타의 주인공 임자는 황신혜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럼 이제 9개는 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는 야자수 잎이 값지다. 야자수 열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얼싸안고 내려오는데 야자수 열매를 따가지고 내려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이 병호가 야자수 나무에 이렇게 매여 있는 모습. 두 번째 카트의 그림 보면 아랍 고유의 의상인데, 자, 우리 정미소, 즉 방앗간에 그 방앗간 주인 아저씨의 머리에 수건 둘른 모습을 기억해서 정미, 그 다음에 그 의상은 무신들. 우리가 보통 굿할 때 보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흔들고 칼 들고 이렇게 있죠. 무신들. 그 다음에 신은 신발이 자, 기워 신은 것처럼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어떤 하나의 패턴이었다. 이렇게 47번은 낙타가 경솔하게 침을 흘리면서 머리를 고개를 끄덕끄덕 흔든다. 그 다음에 그 49번은 임자, 즉 그 낙타의 임자는 신혜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0번이 끝났죠? 이제 50번이요. 50번에 5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는 0번이죠? 자, 이렇게 50번. 요건 우리가 개축. 자, 이제 오리가 나오죠? 자, 오리. 오리하고 멍멍이는 보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몸을 보호해준다고 그러죠. 그 오리 피가 어떻게 돼? 우리한테 콜레스테롤인데, 우리한테 좋은 콜레스테롤을 제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근데 오리를 우리가 보통 먹으러 가면은 냉동시켜서 이렇게 꺼내서 요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쭉 위에 이렇게 오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바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해주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자, 기다린 상태에서 그 손님들이 어떻게 돼요? 뭘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렇게 독촉을 하죠. 빨리빨리 가져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놀러 가면 깨죽. 개축을 깨죽으로 기억하세요. 깨죽을 나해오면서 바로 뭐예요? 담요하고, 화투하고, 맥주하고, 담배를 딱 갖다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독촉을 안 하죠. 뭐 언제 가져오는지 신경 안 써요. 고스톱 치는데,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깨죽이다. 요 깨죽. 오리 먹으러 갔는데 깨죽을 먼저 우리가 일본 말로 스키다시라고 그러죠. 미리 가서 아무것도 안 주면은 계속해서 독촉하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깨죽을 먼저 내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리 배에서. 자, 60갑자에서 이제 오리 50번에 이제 10개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50번에 여기 50번 오리배에서 첫 번째 오리가 있죠? 예. 이것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보면 이제 오리를 사육해서 강 건너에 있는 오리집에 납품하는 요 돛담배인데 위에 요 요것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여기 돛을 단 배. 요거 세 번째 그림.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50번) 오리배에서 5번. 그 다음 오리가 한 마리 있을 땐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두세 마리 있고 그 다음에 많아지기 시작해서 오리가 계속해서 꽥꽥꽥꽥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 사람도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있는데 한 서너 명 모이면 말이 많아지고 시끄럽고 떠들고 막 그러죠. 그럼 비슷해요. 오리도. 그러니까 오리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캡을 이렇게 씌워놓는 거예요. 소리 못 내게. 자, 그거를 우리 그 전기 그 배전판에 보면 우리가 봉인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딱 묶어놓는 거 있죠. 그게. 그러니까 오리 주둥이에다 뭘 씌워서 소리를 못하게 이렇게 봉인한다 혹은 갑인한다. 봉인한다. 그건 이걸 우리가 이제 갑인한다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상을, 갑이 난다. 그 다음에 52번은 그게 을묘, 묘약이래, 묘약. 묘약. 즉, 오리는 우리한테 묘약이다. 영양을, 양기를 돋궈주는 게 묘약이다. 을묘. 그 다음 53번에 보면 주병진씨라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한때 이태원에서 그때 사건으로 한참 잘 나갈 때 그 뒤로 이렇게 하차했죠? 그래서 주병진이 뭐 했다고요? 주병진이 오리발레 밀었다. 이 오리에 관계되니까. 그때 한 오리발레 밀었잖아. 내가 밀은 게 아니고 그 아가씨가 그 대학생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탔다,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병진이가 오리발레 민다, 이렇게. 그 다음 54번에 보시면, 자, 54번에 이 돛대가 배에다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쭉 올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이제 돛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뱃사공이, 자, 조그만 이제 강 건너에다가 이제 오리를 사육하는 거예요. 오리를 일반 주택가에 사육하면 그 민원이 들어서 안 되죠. 뭐 냄새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키우면서 그거를 주문이 오면은 오리를 싣고 어떻게 돼요? 오리집으로 이렇게 납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게 오리 키우다가 배에 오리 싣고 그다음에 노를 저 가서 내려놓고 오고, 그게 평생 일이잖아. 근데 젊은 친구가 아가씨를 한번 볼 수도 없잖아요. 여자친구 만나든지, 여자친구 만나서 뭐 소주를 한다든지, 뭐 전혀 그런 어떤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림 이 돛대에다가, 자, 정사장면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를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사우디 갔을 때 그 이제 기숙사라고 하죠, 이렇게. 그 사람 이제 한 몇 명씩 같은 한 방에 같이 사는데 들어갔는데, 그 술 도매상에서 이렇게 배포하는 이제 달력이 있어요. 그 요상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그 여자들이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방에 쭉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 이제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정사장면, 이제 그거를 볼 때 어떤 대리만족을 하고 이제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돛대에다 걸어 놨다는 거예요. 정사장면을. 자, 55번은 이게 이제 바람이 불면은 짧은 거리지만 이 무모하게 그 돛을 잘못 건드리면 배가 이렇게 엎어진다는 거야. 무오를 무모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56번에 보면 이 항상 이 태양 아래에 있으니까, 이때 당시 뭐 선크림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자 쓰면 또 땀 흘리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벗고 움직이다 보니까 반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굴 타가지고, 근데 얼굴에도 기미가 끼죠. 강한 태양 빛을 받으니까. 거기서 그 돛대 맨 밑에 보면 그 머리 이렇게 뭘 조그만 거 두른 상태에서 얼굴에 기미가 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기미. 그 다음에 57번이 되면은 이 배가 출발해서 강 건너에 있는 오리집 앞에 이렇게 접안을 시키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폐타이어 같은 게 많아가지고 타이어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고개 이렇게 살짝 대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 말인데 이게 벌써 옛날 얘기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접안시킨다고 해도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뱃머리가 자꾸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좀 흠집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고친다, 경신한다, 이렇게 배를 수리한다, 경신한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경신하는데 58번, 이게 지금 오리 사육하고 오리를 싣고 이렇게 납품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 배를 또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요, 농사 지을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동요처럼 신나는 유행가를 부르는데요. 신나는 유행가를 부르면서 이 배를 고치는 모습이 이제 거기 이제 그림이 보여요. 제가 나중에 여기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노래를 조금 하다 보면은 목이 칼칼하죠. 그래서 배 끝에 보면, 자, 임시 술창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은 임시 술창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막걸리 한 병을 이제 꺼내서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망치질하는 모습이 이제 그림에 나타나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리하고 이제 배의 관계에 대해서 9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리 주둥이를 이렇게 캡 씌운다. 봉이 난다, 갑이 난다. 오리는 묘약이다. 주병전이 오리발레 밀었다. 그 다음에 돛대의 정사장면, 그 다음에 무모하게 닻을 관리를 잘못하면 배가 엎어진다. 그 다음에 뱃사공의 얼굴에 기미가 껴있다. 그 다음에 뱃머리를 고쳐야 된다. 경신. 신나는 유행가 부르면서 고치는데, 목이 탈 때는 임시 술창고에서 술을 꺼내서 마신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고, 자,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6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인가 0번. 자, 60번은 이제 지금 모든 계획이 이제 끝난 거야. 계획. 그래서 계획까지, 갑자부터 출발해서 이 계획까지 오면은 60개가 됩니다. 60개의 60갑자를 우리가 요렇게 해서 연상하시면서 이것이 대운이라든가 세운, 월운, 일운, 모든 사주가 관련되는 모든 일에는 원고에도 마찬가지고 60갑자가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사주의 8글자 8자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또 60갑자로 이루어지는 거고, 세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든 사주의 구성의 가장 기본 단위가 60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를 딱 기억하고 계셔야지, 지금 현재 이 사주의 어떤 주인공이 어떤 대운을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0번에 보면요, 오리가 보이죠? 오리 이 주둥이를 꽥꽥 소리 못 지르게 봉이 난다, 갑이 난다. 그 다음에 을묘 52번에 묘약이다. 그 다음에 오리발에 보면 이렇게 병진, 주병진에서 병진이 보이죠? 병진. 자, 요것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는 이 돛대를 보면은, 돛대 맨 끝에 보면, 자,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왜 이렇게 여자 이렇게 나체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 건, 요것이 정사장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 여기다가. 거기다 보이죠? 그 다음에 무오, 요 55번이 무오. 그 다음에 요 밑에, 맨 밑에 김이라고 써 옆에 보면 뱃사공의 얼굴에 머리에 이렇게 두구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돛대,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밑에 배 있죠? 요 배에 보면은 뱃머리를 고친다, 경신한다. 자, 경신하는데 보면 신나게 유행가를 부르는데 여기 음표가 있고 망치가 보이죠?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뒤에 임시 술창고라고 있어요. 여기에 임시 술창고에서 자, 막걸리를 꺼내 먹으면서 앞에 뱃머리를 고친다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그림까지 나왔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계획까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갑자부터 시작해서 계획까지 60갑자, 즉 60개의 기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하셔야지만 사주 분석하기도 쉽고, 어떤 운이 지금 이 운 다음에 어떤 운이 온다는 걸 우리가 딱딱딱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려면 60갑자를 연상기억법으로 기억하시면 잊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스캔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손으로 해서 이렇게 따져버리죠. 그죠? 이렇게 오른손, 왼손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늦고, 손님 앞에서 이거 하다 보면 신경 쓰다 보면 손님하고 이렇게 면대면이 안 되죠? 그 서로 어색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60갑자를 연상벽으로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자, 손님하고 상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돼? 이것이 딱 스캔 떠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두 번씩 계속 읽어보시고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막연하게 기억하려고 애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고 바로 입체적으로 나한테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그동안 이거 60갑자 때문에 이렇게 뭔가 애워지질 않아서 고생하셨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